네, 이재명 대표의 체포안이 가결됐는데요. 현장에 우리 국민의힘의 박성중 의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현장 분위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성중 의원입니다. 제가 흥분을 해가지고 말을 더듬네요. 약간 상기됐습니다. 예,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네네. 이거 가결됐네요. 어떻게 분위기가 현장에서 좀 갑자기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가결 분위기가 원래 있었습니까? 약간의 어떤 찬반에 대한 논란은 좀 있었는데요. 네. 일부에서는 그래도 통과되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네. 일단 총리 탄핵안이 295명 중에 175명이 찬성해가지고 총리가 탄핵되는 것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그래도 곤란하겠다. 예. 비명계가 상당수가 그쪽으로 몰려갔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은 거의 어렵지 않겠느냐는 그게 우리 내부의 대부분의 어떤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상당수 비명계라든지 이런 사람은 그것은 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있었지만은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은 못했습니다. 개호 한 표, 2표 차이로 된 겁니다. 예, 한 표, 두 표로 당락이 결정됐는데, 자, 현장에서 오늘 한동훈 장관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제안을 하는데, 네. 민주당의 야유가 엄청났어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법무부 장관이 네. 체포 영장을 청구한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구할 때는 그 체포에 대한 사유를 충분히 밝히는 것이 법적인 어떤 절차입니다. 그럼요. 예. 예. 그것이 어떤 여러 어떤 범죄의 어떤 구성 요건을 사전에 공개하는 그런 차원도 아니고, 그렇죠. 법적 요건도 돼 있고, 또 우리 각 국회의원들한테 컴퓨터 모니터에 이미 다 공개가 된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설명하는데 저렇게 난리를 치고 하는 것은 정말 국회의원답지 못하고 얼마나 자신이 없으니까 저렇게 하느냐. 또 실제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체포될 만한 그런 사유가 없다. 네. 구체적인 어떤 범죄의 요건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해 왔거든요. 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하나하나를 쭉 설명을 하고 발표를 하니까 이 사람들도 동요되면서 상당히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나서 상당 부분 중단이 됐어요. 중단이 2번, 3번쯤 됐습니다. 네,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도 절절 매면서 이 민주당 소속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을 막 질타를 하는 장면도 나오던데, 그런 한동훈 장관의 제안 설명에 말하자면 민주당 의원들이 약간 흔들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제가 보기로는 아마 이번 사건에 대한 부분은 네. 국회의원 모두가 사전에 충분히 체크를 한 사안이고, 네. 그것 때문에 영향을 크게 받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입장을 정하지 못한 일부 의원들은 네. 아마 한동훈 장관의 설명을 듣고 예. 범죄 혐의가 명확하다 이렇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되면 향후가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저렇게 단식 아닌 단식으로 저렇게 말하자면 땡깡을 부리고 있는데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갈까요? 지금 병원에 입원한 네. 입원을 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건강상의 이유로 영장 실질 심사도 네.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법원도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하지 않겠느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네. 충분히 사전에 고려해서 8월 31일 날 단식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 20일 정도 하면 지금에 딱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석까지 가버리면 예. 추석 이후에는 또 국정감사라든지 또 정기국회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연말까지 갈 것이다 이런 어떤 계산하에 이루어진 거 아니냐.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서 가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본인은 이렇게 가결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네.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재명 입장에서 새로운 변수가 이제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느냐 안 가느냐
영장 실질 심사까지 계속 단식으로 가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법적으로 네. 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예. 너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병원에 입원해도 그 절차 그게 약간 늦어질 수는 있지만은 예. 가야 된다. 이런 예. 차원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안 가도 피의자가 영장 실질 심사 참석 안 해도 영장을 때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판사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본인으로서는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안 가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가 본인의 어떤 대표 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민주당 내에 본인의 입지도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정 건강이 안 돼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3의 장소라든지 네. 또 병원의 어떤 특별 장소라든지 네. 여러 가지 어떤 보완 방안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러네요. 자, 이제 민주당이 상당 부분 흔들리고 이제 이재명을 어떻게 버리는 카드로 나올까요? 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일 걸로 보십니까? 민주당의 저희들 인원이 한 11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나머지 39명이 민주당 그중에 한 6명 정의당 그다음에 무소속 2명 8명 빼면은 한 31명 정도가 지금 반란표가 나온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되면 비명계하고 일부 친명계도 참여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떤 동요가 있겠죠. 내의 분열과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하고 네. 이런 마당에 이재명 대표가 또 민주당의 리더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당권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그러면 이제 슬슬 막 이재명 리더십이 힘 빠지고 어떤 뭐 비대위 체제라든가 이런 거가 오늘까지야 준비를 안 했겠지만 이제부터 그런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올 수밖에 없을 걸로 봅니다. 예. 예, 만약에 영장 실질 심사를 해서 구속 상태가 들어가 버리면 네. 자기는 구속 상태에서도 당권을 유지하겠다 이런 어떤 걸 계속 표명하고 친명계도 표명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밖으로는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무슨 회의를 하고 주도를 하고 지시를 하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비상 대책위원장 체제로 비대위 네. 체제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지금 일단은 기뻐하는 분위기일 텐데 그러면서도 걱정이 좀 되긴 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많은 의원들이 네. 설왕설래를 하고 설마 통과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통과되고 네.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있는 체제가 저희들은 총선 전략상 더 나았는데 네. 새로운 대표가 다시 구성돼서 빨리 안정화되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그 걱정 반, 한영 반 이렇게 복잡한 그렇습니다. 심경이겠군요. 예, 복잡합니다. 그렇군요. 네. 하여튼 일단은 법의 질서에 어느 정도 이렇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이제부터 좀 국민의힘이 잘 좀 싸워주시기를 우리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여야 싸움보다는 네. 국민들의 생활을 위한 민생을 위한 여러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자들이 상생이고 이게 아니라 역사와의 전쟁과 이념과의 전쟁, 공산주의로 가자고 나가는 판이니까 그럴 땐 맹렬히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성중 의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들으셨지만 국민의힘이 상당히 심경이 복잡하네요. 지금 박 의원도 목소리가 완전히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서 왜 환호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약간 절반은 걱정이고 절반은 잘 된 거다 이런 복잡하게.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을 치고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치고 비대위 체제로 가서 안정이 되면은 이게 만만치 않아지거든요. 총선 몇 달을 남겨놓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걱정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 우려도 있었지만 이재명이가 간단한 사람이 아니어서 영장 실질심사도 이제 막 무력화시키고 이제 막 재판이고 막 무력화시키고 단식 길게 가고 막 이렇게 그다음에 감옥에 하는 있어도 옥중공천으로 막 쥐고 개딸들이 뭐 난리치고 이러면은 이게 또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예의주시하는 눈치 보기 작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금 눈치 보기 작전, 그다음에 합종연행에 뭐 별의별 수가 이제 나올 텐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범죄인이 국회의원이라도 저렇게 지금까지 사법 질서를 망가뜨렸는데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그나마 다행이다. 지금부터라도 영장실질심사 이건 안 오는 대로 구속영장 발부하고, 그리고 병원에 있더라도 구속시키고 들고 실려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치소에서 치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야지 법의 질서가 딱딱딱 차근차근 정상적인 질서대로 가야죠. 그러니까 안 받으러 영장실질심사 안 받으러 와? 그러면 어떻게 발부? 자 체포합니다. 들고 이거 뭐야? 그 침대차 이거 그대로 앰뷸런스에 실어서 구치소로. 그 구치소 안에서 뭐 수액을 맞고 단식은 끝난 거니까 무슨 뭐 단식이야. 수액 맞았는데 무슨 단식이에요. 거기서 저 밥 안 먹어? 알았어요. 수액 놓게요. 그 수액 놓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재판 가고. 그래 법질서가 가지. 예. 불행 중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상적인 게 하나씩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의 어떤 의지도 있고, 이런 것도 애국 시민들의 의지도 있지만 대법원장 바뀐 체제가 영향을 앞으로 줄 것 같습니다. 김명수 체제에서는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숨가쁜 하루 이틀이 될 것 같으네요. 마치겠습니다.